기록을 좀 해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콘텐츠를 들려주세요에 진행을 하고 있는 단콘 PD 김준범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부끄러워라. 네, 오늘은 시즌 두 번째 시즌입니다. 벌써 단콘이 2020년 여름에 시작해서 이제 만 2년이 됐네요. 7월이면 만 2년인데 1년 하고 한 6개월 정도 쉬고 이제 올해 다시 시즌 2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6번째 강연에는 이경진 작가님께서 출연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경진 작가님과 어떻게 보면 좀 책으로 인연이 되어서 알게 됐고 또 작가님께서 바쁘신데도 또 이렇게 출연해 주시기로 하셔가지고 감사하고요. 오늘은 작가님이 용기, 용서 이야기부터 먼저 하실 것 같고 용서, 용기, 그리고 도전 한 4가지 키워드였는데 그 이야기들을 해서 본인의 이야기를 좀 들려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8시 시작해서 9시 한 반 정도까지 작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단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도 있으셔서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2020년도부터 이제 삶이 많이 좀 바뀌었죠. 그리고 책을 내신 분들은 이제 책을 알려줄 수 있는 기회, 저자 강의 기회도 많이 오프라인으로 없어졌는데 그게 좀 아쉬워서 저도 출간 작가의 한 사람으로서 또 주변의 지인 작가님들의 책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없다는 생각을 하다가 문득 이런 온라인 강연이 어떨까 생각을 해서 저도 제가 직접 한번 기획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작가님과 강사님들의 좋은 컨텐츠 그리고 책 이야기를 청중들에게 나눠주면 또 청중분들은 자신도 좀 배울 수 있고 변화를 해서 내 꿈도 한번 이뤄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만남의 자리, 연결의 자리를 2년째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알아주셨던 곳은 이제 청중만 계시는 단톡방인데요. 거기에 당신의 콘텐츠를 응원합니다라는 단콘 사랑방에 계시고 이쪽에서 이제 강연에 대한 정보를 좀 받아보시고 계시고요. 개인적으로는 단콘 청중방에 계신 분들이랑 자주 소통을 하고 싶은데 저도 직장을 다니고 있고 또 가족이 있다 보니까 그런 시간을 해서 좀 되게 조용한 방, 강연 때만 이야기를 나누는 방이라서 조금은 아쉽지만 그래도 오히려 좀 조용하게 수많은 단톡방 안에서 여러분들이 정보의 공해에 빠져 계실 때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곳으로 그렇게 활용하고 있고요. 작가님과 강사님들이 따로 모여 계신 방은 또 있습니다. 그곳에서 또 강연 준비에 대한 얘기도 나누고 있고요. 단코는 한 달에 2번 이제 2주차, 4주차 수요일날 저녁 시간에 하고 있습니다. 저자 강연도 있고 뭐 독서 모임도 하고 뭐 특별한 강연을 초청해서 하는 그런 시간도 있고요. 못 보신 분들에게는 강연자가 동의하시면 유튜브에 다시 보기도 하고 있고요. 채널은 단콘 채널이 이름이 여기 네, 제 이름으로 되어 있나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연은 무료긴 한데 여러분들이 강연회를 보고 괜찮다 싶으면 도서관에서 혹은 또 책을 구입해서 읽어보시고 서평도 남겨주시면 작가님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작가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청중에서 또 작가 혹은 강사로 변해가시는 그런 성장의 시간으로 삼는 그런 우리들의 어떤 세바시로 운영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채널이 지금 단콘 유튜브 공식 채널인데요. 여기에 지난 시즌 1에 읽던 작가님들의 강연도 다 있으니까 읽어보시고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도 해주시면 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시즌 1 때 출연해 주셨던 작가님들의 책들 그리고 강의했던 기록들입니다. 뭐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는 되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고요. 그래서 거의 3시간 가까이 강연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노션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실 텐데요. 만약에 요즘 IT 쪽 쓰시는 분들은 정보 관리를 하시는데 노션을 출간하신 유명하신 작가님 이석현 작가님도 출연해 주셨고요. 그리고 책을 쓰진 않았지만 연기자를 코칭하시는 이보미 작가님 또 자신의 경험을 나눠주시는 기회도 가졌었습니다. 여행에 대한 책 쓰신 분들 그리고 책을 출간하는 출간 기획자가 책 쓰기에 대해서 이야기도 나눠주신 적도 있었고요. 5월 마지막 주였나? 지금 이제 아마 배를 타고 이제 다시 태평양을 항해하고 계신 김성주 작가님이 3년 전에 썼던 책, 이번엔 27살 2등 항해사인데 지금은 30살 1등 항해사가 되셨는데요. 한번 출연해 주셔서 또 가족들과 함께 또 이 항해사에 대한 직업을 알려주시는 좋은 기회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저같이 이제 육아휴직을 했던 분도 출연하셔서 육아휴직을 하고 결국에는 휴직 이후에 이제 퇴사까지 하신 분이 계신데요. 이 작가님의 책도 되게 재밌게 읽었었습니다. 네, 이렇게 단코온에는 여러 분야의 책을 쓰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삼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1주년이 됐고요. 시즌2에 출연하기로 약속해 주신 작가님의 책인데요. 에세이만이 아니고 또 좀 문학 장르를 좀 넓혀보고자 제가 친하게 지내는 이 김강 소설가님 시문문학상 대상을 받으신 분인데요. 저와 함께 포항에서 이렇게 문으로 활동하시는 분이신데 이분은 북토크 형식으로 한번 해보려고 가을에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세이스트인 김설 작가님의 사생활들 그리고 오늘도 나는 너의 눈치를 살핀다. 글을 너무 잘 쓰셔가지고 이런 작가님이랑 또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고요. 네. 그리고 네. 자녀 교육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최지연 작가님의 뭐 말거울이나 육아에 대한 경험 그리고 스피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실 수 있어서 이분은 좀 제가 조만간 한번 초청해 봄에 이야기는 끝냈는데 아직 날을 못 잡아서 그렇게 했고 최근에 서민숙 작가님 50대에 도전해서 부자 되는 법 이것도 되게 많은 분들이 와서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멘토로 모시고 있는 두 분, 청울림님과 그 송수영 작가님, 대표님도 한번 특강으로 한번 모셔보고자 했고, 청울림님은 이제 약속하셨는데 아직 제가 언제가 좋을지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날짜가 잡히는 대로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뭐 다양한 분야, 골프 하시는 분도 있고요. 뭐 여행 그리고 쭉 출연했었던 분들이고 네, 저도 아내 수업이라는 책을 출간을 했고요. 지금은 자녀 교육에 대한 책 내용, 요즘 제가 하고 있는 활동들을 좀 기록하고 출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주 후에 6월 두 번째 강연은 구혜연 작가님이신데요. 내 집을 갖고 새로운 내가 생겼다에 대한 부동산 이야기인 듯 자신의 살아온 이야기인 듯 되게 재미난 책이었는데요. 이분 모시고 진솔한 부동산과 가족사 예, 이야기 들어보시면 되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올해 첫 특강으로 기술 분야인데요. 메타버스가 이제 되게 우리나라를 전 세계적으로 이제 메타 뭐 페이스북 그리고 뭐 구글 이런 쪽에서 하고 한국 기업들도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 메타버스 분야의 스타트업인데요. 최성강 대표님 VR 크루 이분이 아주 천재적인 분이신데요. 이분을 제가 알게 됐고 이분이 또 이렇게 월간지 경제주간 월간지에 출연하신 인터뷰도 많이 실리고 계신데 이 네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이분을 모시고 할 건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당연히 아니실 거고요. 나머지 세 분 중에 한 분이 출연하실 거니까 이번 내일 모레 제가 서울 출장을 가는데 가서 다시 한번 좀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가 뭔지 아주 재미나게
좀 앞으로의 우리가 실생활이 어떻게 바뀔지 이야기를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독서 모임은 우리가 모두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책을 정했는데 원래 7월 초에 하려고 했는데 제가 너무 바빠서 아직 공지를 제대로 못해서 한 8월경으로 좀 미루려고 이윤수 작가님과 좀 협의를 마쳤고요. 네, 독서 모임도 예정되어 있으니까 참여하고 싶으신 분은 네, 책을 미리 읽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친한 친구인데요. 또 단콘 특강에 올 가을 어느 날 좀 모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대령 파일럿 조종사하고 F-16도 몰고 아래쪽에 조기 경보기 PSI를 하는 파일럿인데 네, 한번 모셔볼 생각입니다. 네, 지금까지 단콘에 대한 간단한 운영이나 소개를 마쳤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이경진 작가님의 책 이야기 한번 진솔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네,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경진 작가님 목소리 들리시죠? 네. 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잠시만요. 네. 제가 다시 공유를 할게요. 공유가 됐나요? 안 됐나요? 아직 공유 안 됐습니다. 네. 네, 이제 됐습니다. 네. 네.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이제 편하게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보이시나요? 네, 화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경진 작가입니다. 이렇게 저를 단콘 강연에 세워주신 김준범 작가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 강연 들으러 와주신 모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도요. 네, 잠깐 저를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글빛 작가라는 작가명을 가지고 있는 이경진 작가입니다. 그리고 억대한봉 메신저 그 시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썼고요.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기적을 깨웁니다 라는 새벽 기상 노하우를 모은 이 책 개인 저서를 또 올해 1월에 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책 2권을 쓴 저자이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3번째 책 출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주체감 꿈메이커 단톡방을 운영하고 있고요. 글빛 작가 이경진 블로그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 다이어트 성공 사례자로 MBC 생방송 오늘 저녁, 그 다음에 SBS 모닝와이드, TVN 슈퍼푸드의 힘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네, 경진 칫솔 한계라는 프로젝트를 올해 1월부터 진행하고 있고요. 라이프 코칭 컨설팅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강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운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운이 없어도 아주 지지리도 운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이야기를 하려면 제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아주 오래전에 저희 부모님은 저를 사이에 두시고 입은 당신 닮아서 못생겼다, 코는 당신 닮아서 못생겼다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주거니 받거니 하셨습니다. 물론 지금 생각하면은 두 분이 서로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서로 농담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이에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두 분의 못난 점만 이렇게 서로 닮아서 태어났구나. 정말 신도 가혹하다. 난 정말 운도 지지리도 없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는 그때 8살이었죠. 8살이었던 제가 내린 해결책은 새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생각했습니다. 새로 다시 태어나려면 한 번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안 아프게 죽을 수 있을까? 그 어린 마음으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모두 생각해봐도 모두 다 아플 것 같았습니다. 저는 죽는 건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픈 건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안 아프게 죽는 방법을 찾지 못하고 어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8살의 나이에 이번 생은 망했어 라는 그런 생각으로 꿈을 포기하고 살고 어른이 되었습니다. 네. 어린 시절 저희 부모님은 부부싸움을 자주 했었습니다. 아버지는 다른 사람한테 돈을 많이 빌려주고 그리고 엄마랑도 자주 싸우셨습니다. 그만큼 저는 저와 저희 남매는 아버지에게도 어머니에게도 혼이 많이 나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툭하면 제게 비난이나 폭언을 자주 하셨고 저희 어머니는 손에 잡히는 대로 자주 때리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온몸에 멍이 들은 채 그렇게 학교를 다니곤 했었습니다. 결국 저희 어머니는 간경화라는 병에 걸리셨습니다. 꽤 오랜 시간들을 투병을 하시다가 그렇게 돌아가셨는데요. 저는 어머니를 생각하면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랑 생전에 그렇게 자주 다투시고 제가 어른이 되자마자 돌아가셔서 저희 어머니는 저랑 여행도 한번 제대로 가지 못하고 그렇게 가족 간에 좋은 추억이 많이 없는 것이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는 제가 어머니한테 잘못했던 기억들만 고스란히 다 생각이 났습니다. 좋은 기억들은 많이 없었어요.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온통 잘못한 거 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식당에 가서 모녀 사이만 봐도 나는 왜 엄마랑 외식 한번 못했을까? 그리고 시장에 가서 옷을 봐도 나는 왜 엄마 옷 한 벌 사주지 못했을까? 이렇게 엄마한테 못해준 기억들만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후회는 했지만 이미 돌아가신 뒤여서 어머니께 미안하다는 사과도 못하고 그렇게 혼자 울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만난다면, 다시 한번 저희 어머니를 만난다면 정말 외식도 많이 해드리고 싶고 옷도 많이 사드리고 싶고 그리고 미안하다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효도란 부모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남겨질 자식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구나 라고 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10년쯤 지나서 저는 우연한 계기로 저의 맞고 살았던 어린 시절이 다시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어린 시절에 제가 너무 불쌍해서 계속 슬펐습니다. 많이 때렸던 엄마를 원망하게 됐고 저를 비난으로 키우셨던 아버지를 원망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한참 부모님을 원망하면서 슬퍼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내면아이 치유 프로그램을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셀프 편지를 쓰게 되었는데요. 셀프 편지란 내가 나에게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 편지를 쓰기 처음에는 제가 저에게 쓰는 편지를 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중간쯤 쓰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로 변신해서 거기에다가 글을 쓰고 있더라고요. 경진아 미안해. 엄마도 외할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아이를 잘 키우는 방법을 알지 못했어. 나도 너를 잘 키우고 싶었는데 많이 때려서 미안해. 이제부터는 내가 하늘에서 너를 잘 돌봐줄게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다시 읽고 나니까 그때서야 이제 엄마를 생각하면 원망보다는 이해가 되기 시작했고 다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나왔죠.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 문득 아버지 생각이 났는데 그래, 엄마도 많이 아팠었는데 아빠가 우리 남매를 고아원에 보내지 않은 것만도 정말 감사한 일이지. 그때 아빠도 그 당시에 많이 힘들었을 텐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키우셨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는 아버지를 생각하면 원망보다는 이해가 되었고 그 아버지의 한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키우셨던 그게 또 다시 감사해지면서 마음이 따뜻해졌었습니다. 네, 저는 결혼한 뒤에 제 아이를 더 잘 키우고 싶어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마침 도서관이 활성화가 되었었는데 그 도서관에서 이 시크릿 책이 제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책을 읽고 나니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제가 운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운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진짜 운이 없는 상황들만 만들어졌구나라는 것을 크게 깨달았습니다. 운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운이 없는 상황들을 자꾸 끌어당겼던 것입니다. 만약 어린 시절에 꿈을 포기하지 않았더라면 공부도 열심히 했을 것이고 부모님에게 혼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제가 어른이 되어서도 내가 얼마나 운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결혼 직후에 남편이 실직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조차도 제 탓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위한다면 빨리 이혼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이 책에서는 상상하는 대로 현실이 된다라고 합니다. 내가 운이 좋다고 생각했으면 더 좋은 현실들을 만들었겠죠. 그런데 운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운이 없는 상황들만 제 현실로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네, 내 운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시크릿 책을 읽고 나서 저는 그 다음부터 부정적으로 생각이 될 때마다 그 생각들을 계속 바꿨습니다. 계속 긍정적으로 바꿔서 생각을 했었죠. 아무리 안 좋은 상황이어도 그 속에서도 좋은 점들을 찾아서 그렇게 역시 나는 운이 좋아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살기 시작했고 그럴 때마다 정말 기회들이 보였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네, 저는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사람들하고 책 이야기하는 것이 재미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동네 엄마들과 점점 더 불편한 사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에 저는 많이 친했던 동네 언니와의 관계도 불편해지면서 동네 사람들은 다 똑같은데 동네 사람 다 같은데 나만 달라 보여서 내가 잘못된 것 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는 더 이상 집 밖에 나가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고 꽤 오랜 시간을 집 안에서 혼자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집에서 아이들 케어하면서 집과 마트 그리고 아이 어린이집 이 세 군데만 다녔었습니다. 네, 그러던 중에 우연히 유튜브를 보게 되었습니다. 유튜브에서 이 시를 봤는데요. 김국진의 우리는 모두 다 꽃이다 시입니다. 내가 아직 피지 않았다고 자기가 꽃이 아니라고 착각하지 말라. 남들이 피지 않았다고 해서 남들이 꽃이 아니라고 여기지 말라. 내가 피었다고 해서 나만 꽃이라고 생각지 말라. 남들이 피었다고 해서 나만 꽃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라. 우리는 모두 꽃이다. 저는 이 시를 보고 그래, 나는 아직 피지 않았어. 하지만 나도 꽃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힘을 냈습니다. 저는 인터넷을 켰고 부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고 싶었던 마음에 가계부라는 키워드를 검색해서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온라인 모임에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그곳에는 저랑 같은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세상에서 나 혼자만 다른 줄 알았는데 나랑 같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제서야 안도감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기분은 마치 혼자 칼날 위에 위태롭게 서 있다가 땅으로 내려온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아, 내가 우물 안에 개구리였구나. 동네 사람들 말고도 이렇게나 사람들이 많은데 여기서 이 동네에서 나 혼자만 다르다고 생각했었구나.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동네 사람들과 내가
더 이상 이제 달라도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훨씬 더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숨이 쉬어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고 온라인에 모여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자기 개발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새벽 기상을 하면서 운동을 시작했고 도서관을 다니고 그리고 가계부를 쓰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부자들의 습관들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회원들과 함께 좋은 습관들을 들이는 것이 내가 어제보다 더 발전하는 것 같아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제게 코칭이나 컨설팅도 이제 오시고 많이 고민 상담도 하시고 그러십니다. 제게 코칭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인간관계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그분들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처란 누군가 준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있던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사람들은 대부분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 상처 주려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별 생각 없이 말을 10마디, 20마디 그렇게 던지는 거죠. 근데 그 별 생각 없이 한 그 말을 듣고 내가 그 중에 한마디 듣고서는 내가 아파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콤플렉스나 아니면 내가 먼저 가지고 있던 그런 힘든 부분들이 상대의 말이 그냥 지나가지 않고 탁탁 걸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말을 붙잡고 상대방에게 화를 냅니다. 내 상처를 내가 더 크게 만드는 것이죠. 반대로 내가 누군가에게 말을 했는데 별다른 말이 아니었는데 다른 사람이 화를 낸다면 아, 이 사람은 이 말에 상처가 있구나. 다음부터는 이 말을 조심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은 관계가 되실 것입니다. 네, 저도 힘든 때가 있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제 아이들은 학교에 가는 대신 공식적으로 이제 미디어 기기들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게임 중독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랑 아이들과의 갈등이 시작되게 됐습니다. 하필이면 그때 집안에 있던 여러 가지 문제들도 한꺼번에 저에게 덮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마음이 힘들어서 죽을 것만 같았었습니다. 네. 근데 그때 친구와의 전화 통화 도중에 친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살기 위해 움직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친구는 이 말을 영하 127시간에서 들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영화 대신 이제 책을 검색했고 도서관에 가서 이 책을 빌려와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에는 혼자 사막으로 여행을 떠난 아론이라는 주인공이 나오는데요. 혼자 암벽 등반을 하다가 위에서 떨어진 바위에 팔이 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팔이 껴서 다른 데 옴짝달싹 못하고 그 자리에서 6일 동안을 혼자 버티다가 살아 돌아오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아론은 처음에는 가지고 있던 물과 비스켓 그것만으로 이렇게 버티다가 물이 떨어지니까 자기의 소변도 받아 먹었습니다.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그런 사막에서 거의 죽기 직전에 환영을 보게 됩니다. 한쪽 팔은 의수를 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어린 아들과 함께 노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환영을 보고 아론은 이 팔을 잘라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론은 다시 힘을 냈습니다. 팔뼈를 부러뜨리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작고 무딘 칼로 살을 잘라내고 핏줄과 신경줄까지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바위를 탈출합니다. 저는 이 책을 첫 장부터 끝장까지 한 번에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난 아론에 비하면 힘든 것도 아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다음에 이 책을 읽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마션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 마션이라는 책도 죽음에서 살아 돌아오는 책이죠. 이 주인공이 화성에 탐사를 갔다가 사고로 다른 사람들은 모두 지구로 귀환을 했는데 이 주인공 혼자 화성에 남아서 감자 농사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구조되어서 다시 지구로 돌아오는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이 아론과 이 마션의 주인공, 두 주인공의 책을 읽고 나서 나는 지금 이 상황은 이 사람들보다 훨씬 더 살만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다시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저는 마음이 힘든 사람들을 보면 이 127시간 그리고 마션이라는 책을 한 번씩 읽어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 바꾸기. 왜 내게 일어났는가?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라는 생각을 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할 수 있는 일이 보입니다. 그러면 그 할 수 있는 일을 붙잡고 전력을 다해서 도전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일이 여러분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돌파구가 되게 됩니다. 네. 새는 수면 위를 날아가는 새가 있습니다. 수면 위를 날아가는 새는 아래를 내려다보면은 그 물에 빠지게 됩니다. 하늘을 날아 올라가려면 아예 하늘을 향해서 고개를 쳐들고 그러고 하늘을 날아가야지 수면 위를 벗어나고 하늘을 날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말이 있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를 들여다보면 문제에 휩싸이게 된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이런 경우들이 많이 계셨을 것 같은데요. 저도 그랬습니다. 이 문제 저 문제 계속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아예 다른 목표를 삼았습니다. 평소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엄마의 책을 한 권 남겨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저희 엄마와의 추억이 별로 없어서 그게 너무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에게는 제가 이 세상에 없어도 제가 그리울 때 한 권 붙잡고 읽을 엄마 책 한 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가 되기에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슨 책을 쓸까라고 생각을 했다가 사람들이 내게 자주 물어보는 질문이 뭘까라고 생각을 했고 새벽기상에 대해서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책을 쓴다 하면은 난 전문가도 아닌데 내가 무슨 책을 써라고 많이들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전문가만 책을 쓰는 게 아닙니다. 책을 쓰면서 그 책에 대한 전문가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 책을 쓰면서 더 새벽기상에 대한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저는 책을 쓸 때 새벽 4시에 일어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책을 쓰면서 새벽 3시에 일어났고 그다음에 새벽기상 모임을 운영을 했고 그리고 새벽기상 강연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바디 프로필을 찍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바디 프로필까지 찍었고 그 경험했던 이야기들은 모두 다 책의 소재가 되어서 제 책에 모두 들어있게 됩니다. 여러분들께 그 중에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디 프로필 도중에 깨달음인데요. 저는 원래 헬스를 정말 싫어합니다. 헬스를 정말 싫어하는데 내가 왜 바디 프로필을 찍게 되었을까? 그건 단순히 정말 쉽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블로그에다가 저는 어떤 일을 도전을 할 때 현수막을 거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바디 프로필 찍기 전에 블로그에다 저 바디 프로필 준비합니다 라고 공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블로그를 돌렸습니다. 그 블로그를 보시고 저희 책쓰기 스승님이신 기성준 작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공표를 했어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디 프로필 찍는 거 힘들어요? 라고 물어봤고 그거 엄청 힘들어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저는 어떡하죠?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기성 작가님께서 한 번은 찍어 볼만 합니다. 이미 썼으니까 도전해 보세요. 그리고 또 이때 아니면 언제 또 찍겠습니까?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디 프로필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운동을 다니면서
아, 내가 왜 그랬을까? 저는 헬스를 너무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내가 왜 그랬을까? 차라리 요가 자격증을 딴다고 할 걸 이렇게 계속 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헬스장을 제가 좀 멀리 다녔었는데 그 30분 정도 일찍 도착하게 된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리고 그 30분 동안에 남는 시간에 책을 읽으려고 이제 가방에서 책을 한 권 꺼내는데요. 이 책이었습니다. 운이 풀리는 말버릇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 읽어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책에는 주인공 히로시 그리고 우주님이라는 캐릭터가 나와서 서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네, 어느 날 히로시가 영화를 보는데 이 책의 내용입니다. 이 히로시가 영화를 보는데 이 행복을 찾아서라는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이 행복을 찾아서라는 영화에서는 크리스 가드너가 나중에 고군분투하다가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히로시는 부자가 된 주인공 크리스 가드너를 보면서 말을 합니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우주님은 너도 하면 되잖아 라고 했습니다. 히로시는 에이, 저 사람과 나는 달라.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나는 나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우주님은 아니야, 저 사람도 처음엔 너랑 똑같았어 라고 했습니다. 히로시는 영화와 현실은 달라라고 얘기를 했지만 우주님은 히로시, 영화와 현실은 별반 다르지 않아 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영화와 현실은 별반 다르지 않는다는 그 문장에 크게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래, 영화도 감독이 만들어가는 것이고 현실도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지. 내 미래도 내가 원하는 미래가 있다면 내가 하루씩 만들어가는 것이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다음부터 운동을 나가는 만큼 점점 더 근육이 생길 거라고 믿게 되었고 가기 싫어도 매일 운동을 나갔고 저는 8kg의 체중 감량을 하고 바디 프로필을 찍었습니다. 자, 내 운을 좋게 만들어가는 복짓기. 복은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짓기도 해야 됩니다. 그 내가 짓는 복이 점점 더 크게 이자를 만들어서 더 큰 행운으로 내게 오는 것이죠. 내 운을 좋게 만들어가는 복짓기 뭐가 있을까요? 생각나는 대로 한번 채팅창에 적어줘 보시겠어요? 뭐 스마일 셀카도 있겠고 길에 쓰레기 버리지 않기도 있겠고 말 친절하게 하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감사일기 쓰기 도로진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아내에게 사랑한다 말하기도 있습니다. 맞아요. 사랑한다는 말은 100번, 1000번 얘기해도 그거는 정말 남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복짓기로는 감사일기를 하나 추천드리겠습니다. 감사일기를 쓰다 보면은 저절로 온 세상이 감사하게 되는데요. 저도 한 10년 정도 감사일기를 쓴 일이 있습니다. 저는 이 생로병사의 비밀이라는 이 유튜브 영상을 보고 감사일기를 쓰게 되었습니다. 이 첫 영상에는 모녀 사이가 나옵니다. 네, 모녀 사이가 나옵니다. 이 두 분은 정말 처음에는 갈등이 너무 심해서 매일매일 싸우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병에 걸리셨는데요.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딸이 그때 매일 싸우던 엄마에게 100가지 감사한 일을 적어서 이 어머니에게 보여줬습니다. 어머니는 병원 침대에서 이 100가지 감사를 보고 병이 차츰차츰 회복이 되어서 나중에는 완치 판정도 받고 딸이랑 사이가 너무 좋아져서 같이 등산도 다니고 그러는 정도로 건강이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영상에서는 남자분이 나오는데 이 남자분은 성격이 너무 포악한 사람이었어요. 아내가 집에 언제 들어와 그렇게 전화를 해도 남편은 그걸 왜 묻노? 그러면서 핸드폰을 부시고 그래도 분이 안 풀리면 망치로 막 두들겨 패고
막 그랬던 분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대리점에서 VVIP 고객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남자분이 회사의 미션을 받게 됩니다. 감사 편지 쓰기를 받게 되고, 이 남자분은 억지로 회사의 미션이니까 억지로 쓰게 되죠. 그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고 나서 이 남자분은 점점 더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이제는 세상에 둘도 없는 그런 멋진 남편이 되시고 멋진 아빠가 되셨습니다. 저는 이 두 영상을 보고 정말 크게 영감을 받았습니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제 감사일기를 쓰게 되는데요. 하루에 3가지 감사한 일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 정말 쓸거리가 없는데 머리를 쥐어짜서 썼고, 쓸 게 정말 없는 날에는 아침에 눈 떠서 감사합니다. 밥을 먹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잠자리에 드니까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감사일기를 꼬박꼬박 썼습니다. 하루에 3가지 이상씩 매일 자기 전에 꼬박꼬박 블로그에 썼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그렇게 무의미하게 느껴졌던 그 감사일기가 어느 순간 지나고 나니까 진짜 내가 숨 쉬는 거, 내가 눈 뜨고 밥 먹고 걸어 다닐 수 있는 거, 그 모든 것들이 감사한 일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이 감사일기를 쓰면서 정말 엄청난 감사를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4월 달에 봄이었습니다. 저는 자전거를 타고 벚꽃나무 앞을 지나게 되었는데요. 이 파란 하늘에 하얀 벚꽃이 정말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그 자전거를 세우고 한참을 감탄을 하면서 그 풍경을 구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이 풍경을 볼 수 있도록 내가 자전거를 타고 하필이면 이 앞을 지나가게 된 거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다리로 서서 마음껏 구경할 수 있는 것도 감사했고, 내 마음이 온전히 이 순간을 즐길 수 있는 것도 감사했습니다. 마치 그림 속에 제가 들어가서 그 풍경을 즐기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는데요. 만약에 제가 버스를 타고 지나갔으면 이 풍경을 보고도 그냥 휙 지나쳤겠죠. 그리고 제 눈이 나빴다면 이 선명한 색깔을 즐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 아름다운 그 감사함이 저의 온 몸과 마음을 충만하게 느껴졌고, 그리고 이게 정말 감사일기의 효과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전에는 4월 하면 황사의 계절이라고 했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황사의 계절이 아니고 파란 하늘, 벚꽃잎 흐드러지게 피어서 숨막히도록 아름다운 계절이라고 표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감사일기의 가장 높은 단계죠. 상대방에게 직접 전달하는 감사 편지입니다. 저는 제 가족에게 감사 편지를 쓰기로 했습니다. 그때 이 다은이라는 아이가 제 딸아이인데요. 중2였습니다. 그때 한참 사춘기였던 딸아이에게 저는 카톡으로 감사 편지 3가지씩 매일매일 보냈습니다. 동생과 밥 잘 챙겨 먹어서 감사해. 지각했는데도 학교 잘 가서 감사해. 어느 날은 정말 쓸 게 너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머리를 쥐어짜서 썼는데요. 아침 먹어서 감사해. 점심 먹어서 감사해. 자, 그리고 쓸거리가 떨어졌죠. 그냥 감사해 라고 적었습니다. 정말 쓸 게 너무 없어서 그냥 감사하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글을 쓰고 나서 저는 알게 됐습니다. 내 딸이 뭔가를 해서 감사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존재 자체가 감사한 것이구나 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처음에는 제가 보내는 카톡을 매일매일 그냥 보기만 했었는데 어느 날 점차 이모티콘 1개씩 날려주더니 어느새 감사한 것을 같이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코로나 터지고
그렇게나 학교 가는 거를 싫어했던 그 아이가 이제는 학교 꼬박꼬박 잘 다니고 있습니다. 진짜 감사한 일이죠. 네. 앞으로는 감사한 일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제가 잠깐 쉬어가는 타임으로 네, 이벤트 하나 하겠습니다. 제 번호 지금 카톡 친구 추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친구 추가해 주세요. 안 해주신 분 친구 추가해 주시고 제 번호 네. 친구 되어 있으신 분은 그냥 네. 되셔도 됩니다. 네, 다 하셨나요? 못하신 네, 분 계신가요? 했습니다. 네. 12명의 작가님들 함께 쓴 공저책 그리고 제 새벽기상이 새벽기상 노하우가 모두 들어있는 제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기적을 깨웁니다라는 책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다 드리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의 가족 중 한 분께 감사 표현 3가지 카톡 날려주세요. 그리고 그 사진을 캡처해서 제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선착순 3분 네, 지금 여기 10분 계시는 것 같은데요. 3분께 선착순 3분께 제가 제 책 사인 해가지고 사인본을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가족에게 감사 편지를 쓰라는 건가요? 네네. 3가지. 3가지 감사 표현. 네. 네, 아직 아무도 카톡이 안 왔습니다. 선착순입니다. 얼른 보내주세요. 네, 얼른 보내주세요. 저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감사. 그리고 네. 벌써 갔어요? 이도훈님 오셨는데요. 가족에게 감사 편지 써주세요. 감사 일기를 써주셨어요. 네. 가족에게 감사 편지 쓰시고 그 사진 캡처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 얼른 하셔야지 이게 또 시작점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도 이렇게 감사 편지를 매일매일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이벤트를 생각해 봤습니다. 네. 장희선 대표님, 맞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오, 빨리 자, 하시네요. 두 분 남았습니다. 2분. 네, 2명 안에 들어가십시오, 빨리. 김태용님. 네, 오, 김태용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네. 보람님 축하드립니다. 3분 네, 축하드립니다. 당첨되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오시는 분들 제가 선착순 3분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3분 제게 주소 그 다음에 전화번호 성함 이렇게 3종 세트 보내주세요. 네, 개인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보람님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자 이제까지 제 강연은 용서와 감사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어떠세요? 재미있으신가요? 네, 좋습니다. 재미있으시면 채팅창에 9번 남겨주세요. 9번. 혹시 카메라 켜주신 분은 하트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편 더 재미있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용기와 도전 편입니다. 자,
네, 감사합니다. 장희선님 하트를 엄청 많이 날려주셨어요. 아, 좋네요. 사랑 표현. 네, 우리 앞으로 표현 많이 합시다. 바로바로. 네, 제가 또 작가지 않습니까? 작가는 글을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제가 용기로 이행시를 지어보았습니다. 용기란 용이 되는 기회입니다. 멋있죠? 제가 지었습니다. 네. 상상하면 이루어진다? 시크릿에서 많이 얘기하시죠? 상상하면 이루어진다고요. 하지만 이 상상하면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상상을 하면은 행동을 해야지. 행동을 해야지 그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의 상상을 현실로 이루어내려면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 행동에는 용기가 필요한 법이지요. 네, 나비 효과. 나비 효과라는 말 아시나요? 네, 저는 이 나비 효과라는 말을 아주 강력하게 믿습니다. 나비의 작은 날개짓으로 일어난 바람이 지구 반대편에 가면은 그 바람이 파급력을 일으켜서 지구 반대편에서 토네이도가 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 나비 효과의 말을 강력하게 믿기 때문에 그게 제가 어떤 행동을 시도를 할 때 용기를 낼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대략 10년 전쯤에 저는 다이어트 이야기를 작년 봄에 대략 10년 전쯤에 했던 다이어트 이야기를 작년 봄에 유튜브로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튜브를 보고 방송국에서 출연을 해달라고 섭외 요청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 출연할 때는 많이 떨렸습니다. 긴장도 되고요.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너무 긴장되고 떨려서 안 하고 싶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도전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도전을 하니까 그 방송을 보고 또 다른 케이블 방송국, TVN, MBC 뭐 여러 가지 몇 번 하고 나니까 점점 더 익숙해지고 나중에는 PD님하고 장난을 칠 정도로 여유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처음의 경험으로 그 다음 경험이 조금 더 익숙해지고 그 다음의 경험이 조금 더 익숙해집니다. 어색한 것이 익숙해지고 익숙해진 것이 능숙해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와 결국에는 하나가 되는 것이죠. 지구는 체험의 별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우주 밖을 떠돌다가 체험을 하기 위해서 이 지구별에 태어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체험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은 더 잘 사는 것이겠지요. 지구는 체험의 별이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체험을 하기 위해서 이 지구로 왔으니까요. 패러글라이딩 타보신 분 혹시 계시나요? 패러글라이딩 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채팅창에 1번 남겨주세요. 나도 패러글라이딩 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네, 도루지님 1번 남겨주셨습니다. 보람님도 1번 남겨주셨습니다. 저는 작년 봄에 우연히 비전보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비전보드가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거 아니면 가보고 싶은 곳 이런 것들을 그 칸 안에 넣고 벽에 붙여놓고 그걸 하나씩 실천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우연히 비전보드를 만들게 되었고 그 12칸의 박스 안에 제가 가보고 싶은 곳, 해보고 싶은 것들을 막연하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생각나는 대로 무의식적으로 채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씩 실천했습니다. 책 출간을 하고 바디 프로필을 찍고 자동차도 사고 그리고 박형 코치님과 여러 공자 작가님들과 함께 쓴 그 억대연봉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베스트셀러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 보상으로 저희 가족들과 함께 패러글라이딩을 타러 다녀왔습니다. 높은 산에서 아이들이 강사님들과 함께 그 낙하산을 타고 한 명씩 내려갔습니다. 저는
그 뒤에서 제 아이들을 그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주면서 그리고 동영상을 찍어주면서 아이들에게 응원을 했습니다. 잘한다! 화이팅! 이렇게 뒤에서 열심히 응원을 해주고 아이들이 모두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갑자기 확 알게 됐습니다. 아, 나 고소공포증 있었지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소공포증이 있었던 걸 까먹고 그렇게 패러글라이딩을 타겠다고 갔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내려가려고 하니까 너무 무서워졌어요. 도저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사님께 애원을 합니다. 저 안 탈래요. 저 안 탈래요. 저 다음에 꼭 와서 그때 탈게요. 저 오늘은 도저히 못 하겠어요. 저 고소공포증 있어요. 막 이렇게 애원을 했습니다. 근데 강사님도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시죠. 강사님도 얼마나 많이 겪으셨겠습니까? 오늘 안 타시면 다음엔 없습니다. 오늘 타세요. 괜찮아요. 제가 잡아드릴게요. 그러면서 억지로 끌려서 탔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으면서 패러글라이딩을 탄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까 타보고 싶다고 하셨던 분들 고소공포증 있는 저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패러글라이딩 저보다 더 즐겁게 타실 수 있습니다. 자, 타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도 패러글라이딩 탄 사람이 됩니다. 작년에 코칭 오셨던 분의 질문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하나하나 다 이루어 가시나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냥 합니다. 라고요. 진짜입니다. 이 생각 저 생각 하다 보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생각이 너무 커져서 그 생각에 압도당하게 됩니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하세요. 그냥 하면 어떻게든 됩니다. 그리고 뭐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든 더 좋게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법이죠. 여러분들도 TV 출연 해보고 싶으세요? 해보세요. 그리고 바디 프로필도 찍어보시고 자동차 운전도 해보십시오. 자동차 운전은 하기 전과 하고 난 이후 정말 신세계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패러글라이딩도 꼭 한번 타보십시오. 저는 그 경험을 절대로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도 버킷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거는 제가 만들었던 버킷리스트였는데요. 저는 작년 한 해 이걸 다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이룰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베스트셀러도 됐고, 그리고 패러글라이딩도 탔고, 또 바디 프로필도 찍었습니다. 책 출간도 했고요. 네. 책 출간을 하고 나서 작가가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강남의 통청 사무실에도 있어 봤습니다. 그리고 제 차도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이 또 빠지면 섭하죠. 네, 바디 프로필 사진입니다. 제가 정말 어렵게 생각했던 그 바디 프로필 사진을 찍고 그리고 여러분들께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바디 프로필 인생에서 한 번쯤은 찍어볼 만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뭔가 깨닫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바디 프로필 꼭 한번 도전해 보세요. 정말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장면은 제가 다른 작가님의 저자 강연에서 보고 나도 한번 저렇게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장면이었습니다. 뭘까요? 제 책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서. 여기는 베스트셀러 칸이죠. 네. 보면 억대연봉 책은 부의 추월 차선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책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기적을 깨웁니다 라는 책은 데일 카네기의 책 바로 뒤에 있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눈치 빠르신 분 계시죠? 눈치채셨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올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제가 해보고 싶다 했던 것들을 이렇게 책을 내고 이렇게 이루게 되었습니다. 뱃셀 진열대에서 제 책을 꺼내서 읽는 분의 뒷모습을 본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때 그 기분이 정말 짜릿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책 쓰시면 한번 해보십시오. 진짜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갓생살기 프로젝트라는 이 매대에 있는 제 책이 있죠. 그 책의 아래에는 어떤 책이냐면 김유진 변호사의 나는 4시 30분, 나의 하루는 4시 30분에 시작된다라는 책입니다. 그 책 위에 제 책을 올려놓고 이렇게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도 아마 책을 쓰시면 꼭 한번 이렇게 해보십시오. 네, 장희선님 도전하신다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비전보드에서 제가 연말이 되었는데 이루지 못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계여행이었습니다. 세계여행은 어떻게 완성하지? 남은 기간은 한 달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네. 가족끼리 제주도로 여행을 갑니다. 여행을 가서 이 제주도 소인국 테마파크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는 세계 여러 건축물들을 한꺼번에 모아놓은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곳에 가서 이 소인국 테마파크에 가서 모스크바 대학교, 미국 국회의사당 여러 나라, 스위스, 러시아 여러 나라를 한꺼번에 보고 사진을 막 찍고 그렇게 비전보드를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비전보드를 완성한 걸로 제 단톡방에서 강연도 했습니다. 2022년 이제 6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이 남은 기간 동안에 여러분은 어떤 것을 해보고 싶으십니까? 혹시 쓰실 수 있으시면 채팅창에 한번 적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2022년 남은 기간에 제 3번째 책을 출간하고 싶고요. 그리고 돈도 많이 벌고 저희 아이들하고 가족 여행도 많이 다니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올해 가장 이루고 싶은 그런 버킷리스트 네. 가장 이루고 싶은 버킷리스트 떠오르는 게 있으면 그거를 이제 비전보드처럼 이렇게 벽에 붙여놓고 꼭 한번 이루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전력을 다해서 도전을 하시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어서 도전하시고 실천하셔서 2022년 꼭 이루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최보람님 5kg 빼실 수 있습니다. 네, 이상현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장희선님도 베스트셀러 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경험을 응원합니다. 해보시는 것만큼 남는 것이죠. 네, 다이어트 도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저도 다이어트 도전합니다. 저는 작년에는 미라클 모닝 모임을 운영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이 빨간 클립 한 개라는 책의 오마주 경진 칫솔 한 개라는 프로젝트를 운영을 하기 시작을 했었는데요. 저는 이 빨간 클립 한 개라는 책을 4년 전에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4년 전쯤에 나도 이렇게 해보고 싶다라고 그때 제가 크게 영감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기회가 되지 못해서 계속 마음속에만 품고 있던 꿈이었습니다. 이 빨간 클립 한 개라는 내용은 어느 청년이 빨간 클립 한 개를 물물 교환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물물 교환은 여러 가지 물건들로 바뀌어서 나중에는 집을 만들게 됩니다. 정말 이렇게 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궁금하면 또 해봐야 되죠. 그래서 저는 이 소망을 품고 있다가 올해 1월에 차도 샀겠다. 그래서 저는 이 블로그를 통해서 이 경진 칫솔 한 개라는 그런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 가지 물건들로 바뀌었습니다. 뭐 요거트 제조기도 있었고 물걸레 청소기도 있었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이렇게 보드게임들로 바뀌었습니다. 보드게임하고 윤미 작가님의 책 오늘도 애쓰셨습니다 라는 책과 그리고 이제 전동 칫솔 이거를 한꺼번에 다 저에게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필요하시면 제게 연락 주시면은 제가 또 이제 어디든지 해외는 못 가요. 해외는 비행기 값이 또 너무 비싸서 못 가고 전국 어디나 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프 코칭이나 컨설팅도 진행을 하면서 저는 이제 1월 달부터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오신 분들께서 변화되셨다는 그런 후기들도 많이 주셔서 너무 행복했고요. 그리고 함께 하는 이 시간들도 저에겐 너무 소중한 그런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추천하고 싶은 그런 책입니다. 바보 빅터라는 책입니다. 이 바보 빅터라는 책에는 빅터와 로라라는 그런 아이들이 나오는데요. 빅터는 어느 날 학교에서 이제 IQ 검사를 하게 됩니다. IQ 검사를 했는데 73이 나왔던 거죠. 그리고 그 73이라는 숫자가 학교에 퍼지면서 소문이 퍼지면서 이제 빅터는 바보 빅터라는 그런 놀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빅터는 그 놀림을 받으면 받을수록 점점 더 자기가 바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도 더 어눌해지고 그리고 성적도 더 떨어지고 결국에는 빅터는 다니던 학교를 중퇴를 하고 아버지 정비소에서 일을 하며 자랐습니다. 로라는 동네에서 못생겼기로 소문이 났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못난이라고 불렀고 그런데 빅터는 못난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너는 정말 예뻐라고 했지만 이 로라는 못난이라는 그런 자기 믿음이 정말 강해서 그 말을 믿지 않고 계속 아니야 나는 못생겼어 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자,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고 이제 그때서야 빅터와 로라의 진실이 밝혀집니다. 이 빅터의 IQ 검사를 했던 선생님은 맨 앞자리 숫자 1을 빼먹었던 것이었습니다. 원래는 IQ 173이었는데 1을 빼먹은 바람에 73으로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 73으로 소문이 퍼져서 빅터는 바보라는 그런 놀림을 받으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로라의 아버지가 자기 예쁜 딸이 누군가에게 납치가 될까 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딸을 못난이야 라고 소문을 내기 시작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빅터는 어른이 되고 나서 그 자기의 진짜 IQ를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멘사협회 회장이 되었습니다. 로라는 커서 동화작가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로라와 빅터는 사실의 영향을 받았을까요? 아니면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평판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기 믿음의 영향을 받았을까요?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어떤 사람으로 보고 계십니까? 어떤 프레임이 가지고 계십니까? 이왕이면은 그 일에 대한 전문가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을 그 일의 1인자라고 생각하고 믿고 그렇게 행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더 잘하게 되니까요. 네. 작가가 꿈이십니까? 나는 베스트셀러 작가다라는 프레임으로 살아보십시오. 그리고 나는 날씬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프레임으로 살아보십시오. 그럼 진짜로 더 잘하게 됩니다. 질서 너머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사람은 원시 시대부터 쭉 유전자가 내려온다고 합니다. 우리 몸속에는 우리 바로 윗세대인 엄마 아빠의 유전자만 있는 게 아니죠. 원시 시대부터 쭉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 시대의 영웅들의 유전자도 함께 있습니다. 유관순, 잔다르크, 아니면 이순신이나 나폴레옹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롤 모델로 삼고 계시는 그 위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안에 그 거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도 거인이 숨어 있습니다. 자, 제가 빅터 이야기를 하면서 진실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믿음과 확신이 중요하다고 말을 했죠. 저는 억대한복 메신저 그 시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쓸 때 나는 도전과 성장의 1인자다라는 그런 프레임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비전보드를 완성하면서 하나씩 이루어내면서 그렇게 정말로 내가 도전과 성장의 1인자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기적을 깨웁니다 라는 책을 쓸 때는 나는 새벽 기상의 1인자다 라는 그런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로
새벽 기상의 1인자가 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믿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을 어떤 프레임으로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든지 되실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육아? 아니면 마음관리? 아니면 요리? 뭐든지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일에 그 1인자로 도전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잠들어 있는 그런 거인을 깨우시는 그런 멋진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도전을 시작할 때 쉽게 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3가지 말씀드릴게요. 네. 모두 다 제가 경험했던 일에서 깨달은 방법들입니다. 자, 첫 번째, 한 발자국의 아주 작은 성공. 한 발자국의 아주 작은 성공이란 무엇인가? 저는 제가 책을 쓸 때 글쓰기 슬럼프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책을 쓸 때요, 제 책을 제 아이들이 읽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썼습니다. 제 아이들이 엄마가 그리울 때 붙잡고 읽을 내 책 한 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책을 쓰면서 책을 출간하기 전에 글쓰기 슬럼프에 빠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내 글을 보고 뭐라고 생각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글을 잘 못 쓰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내 글을 내보이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그러면서 글을 쓰기가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제 글을 잘 쓰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제 글을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것이 부끄러워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저는 한참이 지나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내 아이들이면 된다. 나는 내 아이들만 내 책을 읽어도 좋다라는 이 생각이 다시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보다 내 아이들이 붙잡고 읽을 엄마 책 한 권, 그걸 위해서 써보자라고 생각을 하니까 다시 글쓰기가 쉬워졌습니다. 여러분의 도전의 무게, 어느 순간에 너무 무거워질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는 나 이거 하나면 돼 라는 이 작은 목표 하나 한번 세워보세요. 슬럼프에서는 그게 더 힘이 나기도 합니다. 네. 네, 2번째입니다. 한 발자국의 더 큰 성공. 이것은 제가 나비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이 나비 효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한 10년 전쯤에 제가 다이어트를 할 때, 그때는 제가 난 이 살을 빼가지고 10년 뒤에 유튜브를 찍어야지. 그래서 그 유튜브로 텔레비전에 나가야지. 이렇게 생각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뺐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나비 효과, 날갯바람이 일으켜서 이제 토네이도가 된 것이죠. 처음에는 제가 방송 촬영을 할 때 정말 많이 긴장됐지만 도전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점점 더 쉬워졌고, 이제는 저 시간이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해도 계속 여러 방송사에서 섭외 요청이 오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의 행동은 또 다른 행동을 불러옵니다. 오늘 이 강연도 제가 이 강연을 함으로써 또 다른 멋진 일의 시작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보다 더 큰 목표를 설정하기. 저는 이게 제 첫 강연 때의 일이었습니다. 제가 한 20분 정도 그렇게 강연을 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첫 강연이었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너무 떨려서 너무 도망가고 싶었어요. 한 일주일 정도 남겨놓고서는 이거 취소할까? 못한다고 할까? 무슨 핑계가 없을까? 정말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우연히 세바시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 나 세바시에 나갈 거야. 그러니까 이 무대는 그때를 위해서 연습 무대로 생각하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다른 목표를 더 크게 만들어 버리니까 기존의 목표가 훨씬 더 이 허들이 낮아져서 중압감이 덜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긴장도 덜해졌습니다. 제가 정말 무섭게 생각했던 그 첫 강연 무대를 그렇게 도전을 했고 성공리에 맞춰지고 저는 제가 꿈꾸던 그런 강사가 되었습니다. 어떤 일에 대한 도전이 두려운 것은 그 일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잘 모른다는 것은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는 것입니다. 해보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경험이 답입니다. 경험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경험으로 인해서 그 일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그것을 하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지금의 나는 진짜 내가 아니다. 내가 원하는 내가 진짜 나다. 나는 매일 앞으로 나가고 있고 결국에는 미래의 내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글도 제가 지었는데요. 여러분들 원하시는 미래의 여러분들의 모습 있으시죠? 반드시 됩니다. 분명히 됩니다. 믿고 행동하시고 진짜로 매일매일 그렇게 나가보십시오. 그러면 결국에는 언젠가는 여러분들도 책을 내시고 강사가 되시고 또 원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네, 여기서 깜짝 퀴즈 하나 또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이 강연에는 여러 가지 책들이 나왔습니다. 이 강연에는 총 9권의 책이 나왔는데요. 제 책을 포함해서 9권입니다. 네. 다 잘못 올렸어. 네. 잘못 올렸어. 채팅창에 쭉쭉쭉쭉 적어주세요. 네. 그리고 제일 많이 적어주신 분께 제가 또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선물 되게 많이 준비했어요. 네. 오늘 다 풀겠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네. 나 이거밖에 기억 안 나. 이런. 5분 너무 많은가요? 3분만 드릴까? 네. 네. 맞다. 127시간 됐었구나. 맞다. 3분 드릴 시크릿도 테니까 있구나. 네. 적어주세요. 적어주셔야지 압니다. 억만장자 메신저 아니에요. 네, 제목 틀렸어요. 뭘까요? 너무 재밌네요, 이거. 네, 저는 알고 여러분들은 이제 맞추고 이거 너무 재밌네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있을까요? 네. 그 시작의 기술이란 책은 제가 풀네임을 알려드릴게요. 억대연봉 메신저 그 시작의 기술입니다. 네, 그거 한 명씩 주셔서 이걸 어떻게 취합할까 모르겠네. 네. 지금 가장 많이 보내주신 분이 네, 제이님, 자손님. 하나, 둘, 셋, 넷. 제이스님. 네. 하나, 둘, 하나. 네. 네. 제이스님이 제일 많은 것 당첨이 같은데요? 되셨어요. 네. 자, 정답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뭘까요? 네, 궁금하시죠? 네, 억대연봉 메신저 그 시작의 기술.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기자회견입니다. 시크릿 127시간 마샷 2억 빚을 진내게 우진을 가르쳐주는 운이 풀린 마커. 빨간 클립 한 개. 바보 빅터 질서나머입니다. 네.
제이슨님 축하드립니다. 제이슨님 축하드립니다. 제 카톡으로 주소, 성함 이렇게 알려주시면은 제가 또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좋다. 아까 그 깜짝 퀴즈 오. 당첨자님께 이 책 2권 아니면 오. 저와의 점심 식사 와.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를 하실지 카톡으로 정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저랑 점심 식사를 하시려면 저랑 또 이제 협의를 해야겠죠. 네. 그리고 블로그 후기 써주신 분들 베스트 멤버 뽑겠습니다. 베스트 제가 뽑을 테니까. 그리고 블로그 후기 베스트 당첨되셨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후기 많이 써주세요. 네, 후기 많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후기 써주신 분도 이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일은 모두 다 결국에는 더 크게 이루어집니다. 이상 제 강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의 1시간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김준범 작가님 네.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작가님, 감사합니다. 흥에 겨우셔가지고요. 너무 즐겁게 하셔가지고 제가 너무 즐겁게 계속 웃고 있었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네, 강연을 오랜만에 하니까 너무 떨리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눈이 반짝반짝, 목소리는 옥구슬이시고요. 있는 거, 선물 다 풀어주시고요. 네네. 오늘 안 오신 분들, 오늘 평소에 20명 넘게 오시는데, 절반 오셔서 다 가져가십니다, 여러분들이. 좋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작가님한테 혹시 좀 궁금하시거나 좀 묻고 싶은 거 있으시면 시간이 벌써 9시 반인데 참 질문 몇 개 받고 네, 조금 지나도 될 것 같은데요.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 채팅창도 좋고요. 목소리를 들려주셔도 좋습니다. 네, 오늘 수고해 주신 이영진 작가님, 제가 사실은 강연 요청을 드린 게 한 1년 됐나? 그러면서 작가님께서 저 그러면 패러글라이딩 타러 갑니다. 라고 하더니 진짜 타고 오셔가지고요. 그냥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사실 이 비전보드를 완성시킬 때 이 김준범 작가님의 몫이 정말 크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러셨군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재밌고 역사를 새로운 만들어 도전.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도 약속은 지켰네요. 1년 전에 우리 강연 한번 하시려고 그랬더니 진짜 책을 쓰셔가지고 오셔가지고 제가 진짜 이분은 못하시는 게 뭘까? 안 하셔서 못하시는 거지 하면 다 한다. 맞아요. 이런 느낌이 들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혹시 이상현님, 우리 아까 처음 접속하시고 계속 화면 켜고 계시는데 강연 혹시 작가님한테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소감이나 좀 있으실까요? 네, 음성 풀고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일단, 제가 근데 약간 컨디션이 좀 안 좋아져가지고 좀 집중이 잘 안 돼가지고. 네네. 네. 근데 그래도 좀 구조 같은 거 많이 적어가지고, 그래도 많은 그래도 얻어는 갔어요. 제가 영화 감독, 현실 감독, 아니면 제가 중간에 그냥 캐치한 건데, 엄마가 그리울 때 붙잡게 되는 책, 그게 좀 말이 예쁘고 저 아름다워가지고, 저 적었거든요. 그냥 몇 가지 적었는데, 이런 거 좀 얻어가는, 네, 그래도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제이슨님 질문 있으시다는데 하십시오. 네, 목소리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이크가 없으시군요. 네, 그럼 채팅창으로 하시면 됩니다. 예,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채팅창에 쭉 써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 계신 다른 분들도 채팅창으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질문은 채팅창에 한꺼번에 쭉 다 써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한꺼번에 보일 수 있으니까요. 네, 작가님께 질문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이슨님이 슬럼프를 겪을 때 어떻게 회복하시고 다시 도전을 이어가시는지 궁금합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물론 저도 슬럼프를 겪습니다. 왜 이게 성장하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달리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이 달리는 속도를 제어를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게 과부하가 걸리기도 합니다. 저도 최근에